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 또 추위가 찾아왔네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5도까지 내려갔고요. 평년 수준보다는 높습니다만은 어제보다 6도나 낮아졌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죠. 또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한낮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좀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가운데 체온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요. 목요일에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월 하순에 해당되는 봄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목요일 밤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 날이 또 다시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 현황 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또 간현관광지 정기 휴장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취재 기자연결해서요. 이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는 2032년에 개통 예정인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제천 영월 구간 건설 공사의 노선과 총사업비 등 윤곽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타당성 평가 수정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업 시점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제천의 JCT이며 이 과업 종점은 영으로 8개리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에 접속되는 29.1km 구간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4,19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상태를 실시합니다. 이 단속 대상은 강원도 내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과 대형 음식점 등으로 주요 단속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축산물 가공 포장의 적법성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덧 횟수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좀 상징적인 것이 이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이어서요. 실내에서의 마스크 또 의무 착용 해제이겠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 당국이 지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의무 해제 기준을 발표했었죠. 자, 설을 앞두고서 그 전후에 과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현실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요. 좀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장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의 의무 해제 기준을 지난달에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러한 기준을 선정하게 된 이유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달 방역 당국의 발표 요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나 시설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1단계 조정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해제가 되겠고요. 네.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모든 시설에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을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은 확산에 따른 건강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 여부가 되겠고요. 네. 이러한 이제 기준 설정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가 이제 확진자가
우리나라 의료 대응 역량을 넘어설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발생한 환자에서 중증화와 사망률 자체가 감소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가 발생한 환자, 특히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임상 대응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고위험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방역 당국이 기준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리를 하면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또 이 네. 중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감소해야 되고요. 또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지금 목표 수치 이상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또 비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이런 기준을 어떤 절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떤 방역 조치의 변경에 따른 참고 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안 하나는 이제 중국의 영향 또는 중국에서 또 다른 변이의 영향이 있다 그러면 네. 이런 그 판단에 어떤 그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또 강원도 내 코로나19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에 좀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그 실내 마스크 적용 의무 해제 기준으로 정한 4가지 기준 중에 네. 환자가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좀 감소하고 있고 치명률도 0.1% 이하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률도 50% 이상, 요 3가지 기준은 좀 충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이가 백신 접종률이 50%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요. 네.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강원도 상황은 지난달 셋째 주서부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달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4.0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치 3.2명보다 좀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그 고령자들 또 이제 그 취약한 분들의 이 접종이 그만큼 더욱더 필요하다. 이 전체적인 그 수치 지표를 보면 또 그것이 더 증명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 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정대로 좀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역 당국에 정해진 그 로드맵에 따른 해제의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상황은 많은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통계 수치가 그렇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여러 가지 변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서부터죠. 네. 중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나 이런 게 전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이제 이번 주서부터 취해지는 중국 방역 조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한 1주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발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이제 변수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그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제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오미크론 BA5인가요? 네, BA5. 예. 네네. 네. 이게 이제 국내 우세종인데 네. 뭐 그 중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종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명령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제 큰 나라고 네. 또 이런 이제 방역이나 이런 그 변이에 대한 검사 이런 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각각 진행이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감염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변이가 네.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참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네에서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뭐 아파트 전체 단지를 출입 금지시키면서 네네.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고요. 네네. 또 갑자기 풀면서 네네. 지금 뭐 통계치로 이제 추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알겠습니다. 참, 네. 이 전염병 차원에서 인접 국가가 이렇다는 것 참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요.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가 백신의 추가 접종률 아까 그 고령자들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 고령자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에 그 계신 분들 50% 60% 이상의 이 네. 접종 목표를 세운 것인데 여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로군요. 네, 이 자료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네. 작년 말 기준이긴 한데 아직 추가 접종률이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한 52% 정도, 60세 이상에서는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방역 당국이 정한 마스크 해제 기준에는 이제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아까 또 위중증 환자들, 이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백신 접종의 필요성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전국 주간 확진자 중에서 재감염 추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 이후에 형성된 면과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5주 동안에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사람들은 이 2, 3차 접종만으로 그친 사람들에 비해서 네. 중증화 예방 효과가 한 80% 정도가 된다라고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료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위험 집단 고령자 분들은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야외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 또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역시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상징적인 그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정말 설에는 최소한 의무 해제가 되고, 그래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좀 써야지. 좀 배려를 하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확실히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저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지점은 네. 의무 규정을 자율적인 조치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가태료를 처분한다는 강제 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방역 조치든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자율적 조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변경 조치가 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산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네.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스크는 겸사겸사. 네네.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젠 정말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의 대표 관광지죠. 간현관광지가 정기 휴장일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춘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현관광지 일단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았다고요. 네, 우선 지난해 1월에는 간현관광지에 소금산 울렁다리가 개통하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주요 코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간현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작년 2022년 5월에는 벌써 그 전년도인 2021년의 전체 누적 방문객 수인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름철 수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총 방문객 수는 83만 5천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또 작년 누적 매출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이는 출렁다리를 처음 개통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 숫자입니다. 네, 작년에 83만 5천 명이 방문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지금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목표 100만으로 잡았겠네요. 이런 건데 올해부터 휴장일이 달라졌다고요? 네, 원래 간현관광지의 정기 휴장일은 매월 첫째 주 또 셋째 주 월요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명절 연휴를 맞아서 시설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즐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장일로 변경합니다. 평일을 휴장일로 정하고 공휴일과 연휴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인 화요일을 휴장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평일을 휴장일로 지정해서 공휴일과 연휴에 간현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과 타지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 같은데요.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 원주시 오화영 관광시설관리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우라쇼 야간 코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 수경시설도 7, 8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에서는 간현 관광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원주 관광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어 관광객들이 원주에서 머무르고 숙박까지 하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구조가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주시 목표이자 사업 방향입니다. 네. 자, 정기 휴장일이 변경되었고요. 또 이외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용객들에게 할인 혜택이 추가되는군요. 네,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활성화와 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올해부터 할인 혜택을 추가합니다. 작년부터 이용요금이 올라서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와 같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통합권 요금은 대인 9,000원, 소인 3,000원인데요. 여기에 간현관광지 이용에 적용되는 할인은 강원도민 할인과 원주시민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주도시 주민 할인이 추가됩니다. 동주도시요?
동주도시.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죠? 네, 동주도시는 시 명칭에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원주시를 포함해서 여주시와 전주시, 파주시, 공주시를 비롯한 1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네, 주자 들어가는 거 충주도 포함이 되겠군요. 네. 예. 네, 올해부터 이 15개 동주도시 주민들도 원주시민 이용 금액과 똑같이 할인을 받아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입니다. 이는 다른 동주도시 주민들에게만 있는 혜택이 아니라 원주 시민들도 다른 동주도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휴장일 변경과 추가 할인 혜택으로 올해 간현 관광지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한 시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휴장일이 변경이 돼서 명절 당일이나 때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왔을 때 간현관광지를 이용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런 점이 이제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요. 간현관광지에 더 많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작년에 80여만 명, 올해는 목표 1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양한 혜택으로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많은 분들 이 사랑을 또 간현 관광지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GTX의 강원권 연장과 또 원주 춘천 철도 건설 확정을 위해서 좀 총력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네, 정부가 새해 들어 GTX 구축에 속도를 내자 강원도 역시 GTX의 강원권 연장과 원주 춘천 철도 건설 확정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GTX-B 춘천 연장과 원주 춘천 고속철도 건설이 결정되면 강원형 철도 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강원형 순환 철도망 또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올 4월께 2억 원 가량을 투입, 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는 철도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GTX-B 춘천 연장과 원주 춘천 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추진 전략 등을 만들 방침입니다.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6년도에 발표될 예정인데 하지만 좀 더 앞서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군요.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6년 발표되지만 정부의 GTX 조기 개통 지침에 따라 2024년으로 당기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역시 1년 앞서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춘천 연장을 추진 중인 GTX-B의 경우 지난해 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강력한 의지 속에 새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용산 상봉간 재정 구간의 설계 사업자를 모두 선정해 설 연휴 전 설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GTX-B 춘천 연장 역시 앞으로 1년여 동안 판가름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고속철도 사업 중에서는 원주 춘천 내륙존단 철도가 단연 1순위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고속철도망이 속속 완공을 앞두고 있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를 대상으로 고속철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축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도시철도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GTX-B 이 춘천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GTX-A가 뜨거운 또 이슈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 국비가 이제 200억 원 확정이 되면서 이 첨단 장비 39종이 또 구비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네,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에 최첨단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첨단 장비 39종이 연내 들어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원주시 문마급 동화농공단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 벤처공장에 28억 원 상당의 전자빈 리소그래피 등을 비롯해 39종의 첨단 장비를 구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자문을 받으며 도입 장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국내 최초로 공공 반도체 인력 교육 시설로 대학과 기업 등이 장비와 공간을 공유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 설립됩니다. 강원 지역의 반도체 공유대학인 가톨릭 강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그리고 또 특성화고인 원주공고 학생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공정 실습 및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네.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이 기관을 통해서 다수 양성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현재 국가적으로 크게 부족한 반도체 전문 인력을 단기간 내 양성, 공급할 수 있는 K반도체 벨트의 인력 공급 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는 원주 문막의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벤처공장을 활용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방비 260억 원을 들여 원주 지역 5곳의 후보지 중 한 곳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정식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용 강원도 반도체 산업추진단장은 반도체 교육센터는 반도체 벨트의 강원권 연장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원주 소방서에 하루 평균 75건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출동 건수는 27,506건을 기록해 전년이 2021년 26,365건에 비해 4.1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으로 20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 셈입니다. 원주 소방서는 출동 중 구급 수요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조와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올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캠핑장과 어려운 사회 계층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콕 타이머 등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금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인데요. ERS 전화번호 033-760-7126번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ERS 기부됩니다. 060-700-0577번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 또 문자 기부 샵에 9004번을 누르시면 한 건당 2,000원이 모금됩니다. 자, 연말 연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 1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